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26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러브레터입니다. 지금 일본이 영화 만드는 수준을 보면 앞으로 영화라는 매체가 없어지기 전까지 한국에서 러브레터만큼 성공하는 영화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 영화의 문법은 일본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 묘함이 한국 관객들에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요. 러브레터의 주인공인 나카야마 미호는 원래 일본의 아이돌 가수였답니다. 원래 일본도 아이돌 가수가 배우로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미호는 별로 연기 경력도 없었지만 러브레터에서 많은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후 연기도 노래도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출연 배우들 모두 이상하게 러브레터의 출연이 최정점이었습니다. 토요카와 에츠시도, 카시와바라 타카시도, 사카이 미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러브레터는 저주받은 작품일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설이 길었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얀 눈밭에 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죽으려고 했었는지 숨을 한참 참았다가 끝내 숨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장면이 영화 러브레터의 시작입니다. 남자친구였던 후지 이츠키의 3주년 추모식을 찾은 와타나베 히로코는 옛 연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히로코는 이츠키의 중학생 졸업 앨범을 보게 됩니다. 오타루에서 중학교를 다녔을 때 졸업 앨범 단체 사진에는 그가 빠져서 홀로 증명사진으로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체 졸업 사진을 찍기 전 전학을 가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던 이츠키의 어머니는 지금 보니 왠지 불길한 사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츠키의 어머니는 천천히 구경하고 가라며 자리를 비켜줍니다. 오타루에 살았던 이츠키의 집이 국도가 되어서 이제 그 주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히로코는 그 주소를 졸업 앨범 뒤쪽에서 찾아 이츠키 어머니 몰래 적어 놓습니다. 며칠 후 홋카이도에 있는 오타루 어느 집에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거리는 후나미자카라고 하여 오타루의 명물입니다. 260m의 이 가파른 언덕은 일직선으로 바다로 뻗어나가는 도로로 유명한데요. 꽤 재밌게 읽었던 빙점에도 꽤 비중 있게 이 거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타루의 한 저택,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이름으로 온 편지를 읽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온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편지 내용은 이를 읽고 있는 후지 이츠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자신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 히로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츠키는 그 이상한 편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츠키는 결국 장난삼아서
잘 지내고 있지만 감기 기운이 좀 있다면서 히로코의 편지에 답장을 씁니다. 한편 고베 유리공예 공작실에서는 히로코가 전 남친 이츠키의 절친이었던 시게로 아키바에게 예전 이츠키의 오타루 주소에 편지를 보낸 것을 고백합니다. 아키바는 히로코가 참 엉뚱하다고 하는데 그녀는 천국으로 보낸 편지에서 답장이 왔다면서 편지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재 아키바와 히로코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아키바는 이츠키에게 왔다는 편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신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키스를 하며 아직도 이츠키를 맘속에 담고 있는 히로코가 그를 잊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걸렸다는 이츠키에게 히로코는 감기약까지 편지로 보냅니다. 이츠키는 점점 장난이 심해진다고 생각해 히로코에게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답장을 씁니다. 그녀의 답장에 아키바는 도리어 죽은 이츠키인 척하는 게 누군데 히로코가 누군지 물은 것도 히로코가 진짜 이츠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는 것에도 성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야 아키바는 국도로 없어진 이츠키의 주소인에 어떻게 편지가 전달되고 답장이 오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아키바는 이 편지의 주인이 그럼 국도 위에 사는 사람인가라고는 어이없는 생각까지 합니다. 국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후지 이츠키가 아니라면 편지가 전달이 안 된다고 아키바는 말합니다. 그러자 히로코는 이 답장은 천국에 있는 이츠키가 보낸 편지가 아닐 거라고 하고 역시 아키바는 꿈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하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히로코에게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합니다. 아키바는 이츠키에게 진짜라면 증거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츠키는 먼저 편지를 보내온 쪽에서 이츠키 자신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에 어이없어 합니다. 그런데 이츠키의 친구는 주민증 사본을 한번 보내는 게 어떻겠냐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츠키가 앉아있는 그녀의 직장인 도서관은 사실 도서관이 아니라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 중요 문화재입니다. 원래도 도서관이 아니라 항만 업무를 다루는 일종의 오피스 건물이랍니다. 그럼 러브레터 속 도서관은 여기는 아니겠네요. 아키바는 답장으로 온 이츠키의 주민증 사본을 보고 절친 이츠키가 아닌 사실에 기뻐합니다. 아키바는 주민증 사본까지 보낸 이츠키를 강적이라고 하지만 히로코는 그녀가 적이 아니라고 대꾸합니다. 히로코는 잠시라도 전 남친 이츠키의 편지라고 믿었던 환상을 이렇게 끝내버릴 필요가 있냐면서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츠키가 이제 편지 그만 보내라는 편지의 끝말을 보여줍니다. 아키바는 히로코를 먼저 알고 있었지만 이츠키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 고백하고 사귀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는 아키바는 히로코의 그 답장이 죽은 이츠키의 것이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자 오타루로 가자고 합니다. 헛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히로코와 아키바는 눈의 나라 오타루에 도착합니다. 이 둘은 히로코가 편지를 보낸 주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같은 시간 이츠키는 감기가 심해져 치료차 병원에 와 있습니다. 이츠키는 거기서 데자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중학교 시절 감기가 폐렴으로 도진 젊은 아빠가 구급 침대에 실려 병원으로 오고 그를 뒤따라온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뭐 하고 있냐고 소리쳤던 그 기억의 데자뷰를요. 그 데자뷰를 뒤따라가 문을 여는 순간 이츠키는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 있었던 한 남자 아이에 대한 기억이 순간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츠키는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덕분에 겨우 현실로 돌아옵니다. 같은 시각, 이츠키의 집 앞까지 온 아키바와 히로코는 이츠키가 병원에 있어서 못 만나게 되자 편지를 써놓고 가기로 합니다. 히로코는 편지를 받은 이츠키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츠키가 아니었다고 씁니다. 그녀가 원래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이츠키는 남자이며 자신의 연인이었다고 썼지만 정작 그의 죽음까지는 적어놓지 못합니다. 편지를 써놓고 돌아가는 히로코와 아키바는 방금 병원에서 이츠키를 태우고 왔던 택시를 만나 타고 나갑니다. 때마침 집에 도착한 이츠키는 집 앞에서 쓴 히로코의 편지에 깜짝 놀랍니다. 한편 택시 운전사는 방금 전 태운 손님인 이츠키가 히로코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복선이었죠? 사실 이와이 슈운지 모든 작품 최고의 명장면인 히로코와 이츠키의 첫 만남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올라가지가 않네요. 그 다음날 이츠키는 히로코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옛 연인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워 다시 답장을 붙이러 나옵니다. 마침 고베로 돌아가려고 나와 있던 히로코는 그녀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바로 이츠키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츠키는 수많은 사람들에 묻혀있는 히로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다시 전 남친 이츠키의 집을 찾은 히로코는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냐고 물으면서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닮은 여학생을 찾아 이츠키의 어머니에게 자신과 닮았냐고 물어봅니다. 이츠키의 어머니는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히로코에게 둘이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츠키의 어머니는 다시 왜 히로코와 그 여학생이 닮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이츠키의 첫사랑이 그녀이고 그 여학생과 닮아서 자신을 사랑했었던 거라면 이츠키를 용서할 수 없다고 히로코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츠키의 첫사랑을 질투하는 히로코를 보고 이츠키는 행복하다고 이츠키의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히로코의 투정에 이츠키의 어머니는 갑자기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이 그리워져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츠키의 편지에 다시 답장을 쓴 히로코는 그녀가 말한 그 남학생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후지 이츠키가 맞다면서 그녀의 주소로 편지를 보낸 것은 모두 자신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씁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괜찮다면 동급생인 남자 이츠키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편지로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이츠키는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 이츠키와 얽힌 이야기를 히로코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츠키 기억의 첫 장면은 중학교 개학이네요. 중학교 입학 첫날 첫 출석 때에 선생님이 후지 이츠키를 호명할 때 남자 이츠키와 여자 이츠키는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은 같이만 있어도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아이들이 놀려대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이츠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도서관 사서 일까지 같이 맡깁니다. 하지만 둘 사이는 아무 감정이 없는 듯 했고 도리어 여자 이츠키는 맨날 남자 이츠키가 사서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린다고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이츠키는 그를 몰래 훔쳐봅니다. 여자 이츠키의 그런 맘도 모르고 남자 이츠키는 장난만 계속 칩니다.
누구도 빌리지 않아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은 도서 카드에 후지 이츠키 이름을 제일 처음 적는 장난을 하는 남자 이츠키. 정말 철이 없죠? 그는 후지 이츠키 이름만 들어간 5장의 도서 카드를 내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藤井月ストレートフラッシュ 이츠키는 히로코에게는 남자 이츠키하고는 특별하게 친한 적이 없다고 편지에 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히로코는 같은 이름의 여학생을 연인 이츠키가 좋아했을지도 모른다고 답장을 써보냅니다. 이츠키는 아니라면서 그 때문에 골치만 아팠었다며 중학교 시절 연인들의 성지였던 자전거 보관소에서 한밤중에 같은 이름 때문에 바뀐 시험지를 교환하기 위해 두 사람이 만났던 에피소드를 편지에 씁니다. 그가 어두워 시험지를 못 보겠다고 하니 그녀는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손으로 돌려 불을 밝혀줍니다. 그는 그녀와 더 같이 있고 싶었는지 그 불빛으로 영어 시험지 답까지 맞춰 봅니다. 이래도 정말 아무 마음도 없는 두 사람일까요? 이츠키는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상자까지 열어 그가 바뀌었던 시험지 뒷장에 그린 만화를 히로코에게 보내네요. 이츠키는 이후로도 그와의 추억들을 계속 편지로 써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히로코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츠키는 히로코에게 그에 대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기 위해 모교에 들립니다. 거기서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선생님은 이츠키가 사서로 일했던 것을 기억해 그녀를 사서 후배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때 후배들은 장난삼아 그녀에게 후지이츠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에 선생님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후배들이 아는지 깜짝 놀랍니다. 이츠키의 후배들은 도서 카드에 후지이츠키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을 찾는 놀이가 자기들 사이의 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많이 찾았는지 점수표까지 만들면서 놀고 있었던 후배들은 그 도서 카드에 본인을 만났다고 반가워하지만 이츠키는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장난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친구가 남자냐고 묻고 이츠키는 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후배들은 그 남자친구가 이츠키를 무척 좋아해서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많이 적었다고 어림짐작해버립니다. 이제 후배들은 한술 더 그와 사귀었냐고도 물어보고 오해라는 이츠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배웅 나온 선생님은 그 남학생이 누구냐고 묻고 이츠키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남학생이 기억하냐면서 그의 출석 번호까지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바로 9번이라고 답하자 이츠키는 어떻게 금방 대답할 수 있냐고 묻자 그것은 그 아이가 2년 전 등산 가서 조난을 당해 죽었기에 특별히 기억한다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역시 러브레터의 명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츠키는 남자 이츠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평소 앓고 있던 감기가 악화되어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놀란 이츠키의 어머니는 그녀의 체온이 41도 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할아버지의 도움을 청합니다. 폭설 때문에 응급차가 못 오자 할아버지는 이츠키를 업고서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츠키의 어머니는 그녀까지 죽일 거냐면서 반대합니다. 사실 이츠키의 아빠도 폐렴으로 쓰러졌었고 그날도 눈이 많이 와서 제때 응급차가 오지 못해 할아버지가 업고 갔지만 구하지 못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 병원까지 38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구급차가 와도 늦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나가면 이츠키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와 걸을 수 없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걷지 않고 뛸 것이라고.
한편 아키바는 히로코의 이츠키에 대한 집착을 떨치기 위해 함께 이츠키와 조난을 당했던 카지오야지를 찾아갑니다. 아키바는 카지오야지가 산에서 죽었을 뻔했는데도 산에서 사람들을 도우고 있다고 하자 카지오야지는 아키바도 산을 다시 찾을 거라지만 아키바는 산이 무서워 그러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처지자 카지오야지는 갑자기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주인공인 나카야마 묘의 가수 시절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세이코의 노래를 여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히로코는 아키바도 그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해 카지오야지에게 왜 다들 같은 노래를 부르냐고 묻습니다. 카지오야지는 이츠키가 그 노래를 죽기 전에 불렀기 때문이라고 히로코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아키바는 싫어했던 세이코의 노래를 왜 마지막에 이츠키가 불렀을까 궁금해하고 히로코도 그에 대한 궁금한 추억들을 털어놓습니다. 같은 시각,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도 정말로 이츠키를 등에 업고서 눈밭을 걷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이츠키와 그녀의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착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츠키의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산의 일출을 보자고 합니다. 아키바는 이츠키가 조난을 당한 산이 저 산이라면서 산을 바라보며 후지 아직도 세이코의 노래를 부르고 있냐며 소리칩니다. 아키바는 이츠키는 저기에 있다면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 산을 보면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그 유명한 러브레터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히로코의 부름이 이츠키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히로코는 오랫동안 자신을 옮아매어 왔던 연인 이츠키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냅니다. 드디어 완전히 깨어난 이츠키 옆에는 든든한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키고 있습니다. 깨어난 이츠키는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자 이츠키가 집으로 찾아왔던 일을 히로코에게 편지를 씁니다. 둘 다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것에 서로 약간의 당황을 겪은 후 뜬금없이 남자 이츠키는 그녀에게 도서관에 반납해달라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한 권 내밉니다. 그녀는 왜 자기가 반납을 해야 하냐고 묻자 그는 다짜고짜로 책을 그녀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남자 이츠키는 집문 앞에 있는 상중 표시를 보고 누가 놀아가셨냐고 묻고 그녀는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그런 그가 엉뚱해서인지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왜 웃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배웅 나온 이츠키는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합니다. 다시 학교에 돌아온 여자 이츠키는 남자 이츠키가 전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집으로 찾아와서 반납을 맡긴 그 책의 도서 카드에도 후지 이츠키 자신의 이름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도서관 책장에 꽂아둡니다. 건강해진 이츠키에게 히로코는 이츠키가 보내준 그에 대한 편지들은 그녀의 추억이라며 돌려보내주며 마지막 책의 도서 카드에 쓴 이름이 정말 그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후 어느 날 이츠키에게 학교 사서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은 멋진 것을 찾아냈다면서 내민 책은 남자 이츠키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후배들은 뒷면에 있는 도서 카드를 보라고 재촉하고 그 성화의 이츠키는 후지 이츠키 이름만 쓰여져 있는 도서 카드를 꺼내봅니다. 또 도서 카드의 뒷면을 보라는 후배들의 말에 이츠키는 카드 뒷면을 돌려봅니다. 그 뒷면에는 중학교 시절의 그녀를 그린 이츠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츠키에게 도착한 이츠키의 러브레터였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